연소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은 연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연소의 개념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이 필수 요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연소의 조건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연소의 범위와 뭐예요? 위험도가 나옵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여기 지금 공기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라이터를 갖다가 점화시킨다고 해서 이 안에 있는 가연성 가스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때요? 점화가 되거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가연성 가스라고 하는 아세틸렌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일정한 농도를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점화원을 들이댄다는 것은 뭐예요? 자살행위가 되죠. 자살행위가 됩니다. 우리가 첫 OT나 우리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C2H2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삼중결합되어 있습니다. 아세틸렌이에요. 어떻게 써요? 아세틸렌이 됩니다. 이 아세틸렌의 연소의 범위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가연성 가스죠. 가연성 가스가 됩니다. 여기가 공기예요. 그죠? 어떠한 공기가 있는 부분에 이 가연성 가스를 주입하게 되면 어떠한 농도를 갖추게 되겠죠? 뭐 가령 너무 쉽게 이만큼 있다. 이것이 1%다. 그 공기 중에 아세틸렌은 얼마 있다라는 거예요? 부피 비로 봤을 때 1%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지금 배운 연소의 3요소에 있는 점화원을 가지고 타다닥 탁탁탁 해도 어때요? 붙지 않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좀 더 주입을 해봐요. 좀 더 주입. 어느 정도까지? 2.5 볼륨 퍼센트가 됐다라고 좀 생각해 봅시다. 이때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어때요? 여기에 있는 아세틸렌이 2.5%라고 하면 어때요? 이것이 연소되거나 폭발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확실하게 폭발이 된다, 연소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이때의 물리적인 상황 때문에 그래요. 주변에 뭐 어떤 습도라든지 또는 압력이라든지 또는 온도라든지 이러한 물리적인 상황들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어떠냐에 따라 약간씩 그 경계치에서는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 아세틸렌이 2.5에서 81 볼륨 퍼센트 정도라고 하면 어때요? 이것이 어때요? 연소되거나 폭발할 수 있는 범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밑에 있는 이 수치를 연소의 하한계, 위에 있는 숫자를 연소의 상한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하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연소의 하한계에 도달했을 때 점원이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 온도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인하점이라고 합니다. 인하점. 인하점이라고 하는 것은 점화원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접촉했을 때 불이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이때 하부 인하점에 도달했을 때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 온도를 인하점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여기서 봤을 때 이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연소의 상한계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막 배우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 연소, 연료공학이 아니라요. 우리는 소방학에서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소방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세틸렌이 어떠한 상황?
이 연소의 하한계가 작아지거나 커질 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 연소의 범위가 커질 때죠. 넓어질 때. 일반적으로 모든 가연성 가스, 연소가 가능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런 가스들은 이 하부 인하점은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 즉 이러한 압력이나 온도가 변할 때 이 안에 있는 부분에서의 활성이 어때요? 커지죠.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연소 범위가 조금 바뀝니다. 대개의 모든 경우는 어때요? 모든 경우는 이것이 더 넓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다 그렇진 않아요. 뭐 수소라든지 수소가스라든지 뭐 일산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때요? 약간 다릅니다. 일시적으로 좁아지는 그런 특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즉 여기에 쓴 이런 압력이나 온도 이런 것들이 어때요?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보세요. 이것도 명확해요. 암기해서가 아니라 온도가 올라가면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우리 측면에서 보면 위험합니다. 그럼 연소의 범위는 위험한 조건이 어떤 거예요? 넓어지는 거겠죠. 압력이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어때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연소의 범위는 넓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 하나입니다. 여기가 공기가 있는데 공기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비활성 가스, 활성이 없는 가스예요. 이 비활성 가스를 여기다가 주입하게 된다면 어떠한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연소 범위는 어떻게 움직일 거냐라는 거예요. 비활성 가스를 주입하는 순간 산소의 농도는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죠. 그건 위험한 조건이에요? 덜 위험한 조건, 안전한 조건이에요. 안전하죠? 안전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연소의 범위는 어떻다?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오케이? 이게 답니다. 자, 우리가 배우지 않은 것은 이제 위험도예요. 한번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A라고 하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A라는 물질의 연소 하한계가 30, 상한계는 40이라고 합시다. B는 10이고 20이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A와 B라고 하는 부분의 연소의 범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이 과연 위험한 부분의 척도로 봤을 때는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다릅니다. B라고 하는 물질은 어때요? 여기에 10% 정도 쌓여 있을 때 10%면 어때요? 연소되거나 폭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스라고 하는 것, 기체라고 하는 것은 폭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천천히 연소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가연성 가스라고 하는 것은 폭발의 개념이죠. 폭발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10%에서 연소되거나 폭발할 수 있습니다. A라고 하는 물질은 어때요? 여기가 이만큼 채워졌을 때 비로소 어떻다? 30%가 됐을 때 어때요? 빵하고 터질 수 있습니다. 즉 위험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거에 더 많이 지배를 받느냐면 뭐에 지배를 받습니까? 이 연소의 하한계 값의 영향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B라고 하는 물질의 연소의 하한계를 보면 어떻게 해요? 연소의 하한계 분의 연소의 상한계에서 하한계를 뺀 이거는 뭐겠어요? 연소의 범위가 됩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계산해 보면 30에서 10이 되죠? 약 3분의 1이 됩니다. 반면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계산해 보면 2가 됩니다. 당연히 위험도는 B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다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어려운 것은 각 물질별로 가연성 가스별로 위험도를 조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자,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자, 가연성 가스가 됩니다. 가연성 가스. 연소의 범위, 연소의 조건에 있어서는 첫 번째 연소 범위가 나오는데요. 가연성 가스 밑줄. 연소가 가능한 가스를 이야기합니다. 공기와 혼합하는 거죠. 연소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적정한 농도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농도 범위 밑줄.
그림으로 이거는 뭐 굳이 글로 암기하지 않아도 어때요? 가연성 가스가 공기와 혼합하여 연소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적정한 농도 범위를 말합니다. 다 다르죠? 그 범위는 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부피, 비가 됩니다. 3번에 보시면 하한계와 상한계라고 합니다. 즉, 이 상한계와 하한계 사이 내에서 어때요? 주로 연소가 일어나고요. 그 외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번에 보면 하한계가 낮을수록 상한계가 높을수록 가연성 위험성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 편은 좀 일단 차지하고 밑에 이러한 연소 범위에 대한 영향 인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소 농도가 증가하면 위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한계는 주로 많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로 어디가 많이 움직여요? 상한계가 많이 움직입니다. 자, 온도가 올라가면 위험하죠?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져 유효 충돌 가능성이 커져 연소의 범위는 넓어집니다. 자, 4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활성 가스가 있습니다. 비활성 가스를 투입하면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저하되죠? 그래서 안전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소의 범위는 좁아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이외의 것을 더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다 없다? 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정도만 딱 공부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하고 싶거나 이러한 거에 대해서 반론을 내고 싶다면 여러분들 뭘 하시면 돼요? 소방학과 가서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가면서 논문을 쓰시면 돼요. 그죠? 더 궁금해하거나 더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우리 소방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딱 필요한 수준은 여기까지가 됩니다. 이거 외에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물질들마다의 특성을 다 알 필요가 있다 없다? 굳이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정도, 약방의 감초 정도는 우리가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압력에 보세요. 압력도 일반적으로 높으면 어때요? 위험해집니다. 자, 니은번 보세요. 연소의 하한은 크게 변하지 않으나 상한이 높아져 전체적으로 범위가 넓어집니다. 보편적이죠? 디귿, 리을 묶어놓아서 별표해 놓으세요. 예외적으로 수소는 압력이 낮거나 높을 때, 뭐 낮을 때는 그렇다고 써요. 낮을 때는 연소의 범위가 어때요? 좁아진다라는 것은 뭐 이해할 수 있는 거지만 높을 때도 일시적으로 좁아진다라는 거. 일시적으로 밑줄 쳐보세요. 일시적으로입니다. 일산화탄소 보세요. 불완전 연소하면 생성되는 일산화탄소는 압력이 증가하면 마찬가지로 연소의 범위가 좁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수소와 일산화탄소가 됩니다. 우측에 위험도 보세요. 자, 위험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놨죠? 연소의 하한계 값에 더 크게 민감한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L은 UL이 됩니다. 아세틸렌 계산해 보니까 어때요? 31.4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아세틸렌 어떻게 써요? 화학식으로 C2H2 구조식으로는 이렇게 씁니다. 삼중결합을 하고 있어요. 삼중결합. 그리고 아세틸렌이라고 씁니다. 그죠? 연소의 범위는 2.5에서 81이 됩니다. 아세틸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서도 배웠는데요. 자연 발화를 일으키는데 어떤 열에 의해서 자연 발화를 일으킨다고 했는지 혹 기억나세요? 예? 자연 발화를 아세틸렌을 하는데 자연 발화가 어떠한 열원에 의해서 자연 발화를 하냐고요. 아세틸렌은 분해열입니다. 책 가서 보세요. 우리 앞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24페이지 보세요. 앞으로 넘기라고 하니까 앞으로 넘겨요. 뒤로 넘기세요. 죄송합니다. 표현을 잘못. 뒤로 24페이지. 자연 발화를 일으키는 열의 종류를 보면 산화열, 분해열, 아세틸렌이 있습니다. 그죠? 아세틸렌이 나올 때마다 아세틸렌 좀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왼쪽으로 와서
자, 이제 표에 있는 걸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위험도가 얼마이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위험도의 순서 또는 연소 범위의 크기의 순서대로라고 하는 것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아세틸렌 보세요. 아세틸렌 표에 보면 첫 번째. 자, 어때요? 아세틸렌 A2O8 하나가 됩니다. A2O8 하나, 그죠? A2O. 제가 마이크를 한 손으로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A2O. 그죠? 오늘 8시간 마이크 잡고 있어야 되겠네요. 팔이 아프겠죠? 팔 한쪽이 아픕니다. 팔 하나. A2O8 하나가 됩니다. 자, 수소 보겠습니다. 수소. 수소를 보면 수소는 수사. 그죠? 수사 실어가 됩니다. 수사 실어. 그죠? 수사 실어. 그죠? 수사 실어. 자, 일산화탄소 12574가 됩니다. 12574. 암모니아 암 15야 이빨이 됩니다. 28 15야 이빨. 자, 이황화탄소 별표. 어디에서는 뭐 1.0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책에서 1.2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에서 44이기 때문에 어때요? 1로 이 연소의 하한계값이 너무 작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도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가서 보세요. 29페이지에 아세틸렌이 연소의 범위는 크나 이황화탄소가 위험도가 훨씬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어디를 보시냐면 가솔린 보세요. 가솔린. 우리는 휘발유라고 하죠. 휘발유. 가솔린. 1476이 됩니다. 1476. 가솔린 1476이 됩니다. 자, 1476이면 도하면 뭐가 돼요? 1476 도하면 9.0이 되죠? 자, 우리는 90점을 맞아야 됩니다. 시험을 목표가 몇 점이에요? 여러분들 목표 점수는 90점이에요. 9.0, 90점. 가솔린이 됩니다. 1476이 됩니다. 또 어디를 보시냐면 메탄 보세요. 메탄. 메탄은 뭐예요? 매워 15야가 됩니다. 제가 저는 매운 거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또 고등학교도 15회 졸업생이에요. 그래서 대청소고 하여튼 그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매워 15야. 자 메탄과 에탄과 프로판을 다 묶어버리세요. 부탄까지.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이 있는데 프로판에다 별표. 프로판은 메탄은 매워 15야가 되죠. 프로판은 어떻게 돼요? 그죠? 프로판은 우린 프로여야 돼요. 프로판은 이렇게 쓰지만 프로판은 뭐예요? C3HA가 됩니다. 그죠? 우리는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은 우리가 90점을 맞으려면 이게 가솔린이죠? 90점을 맞으려면 프로판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은 몇 점을 맞아야 돼요? 그죠? 9.5점을 맞으면 됩니다. 그죠? 나머지 한 과목은 몇 점 맞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8.5점만 맞아도 9.0이 되겠죠? 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개별적으로 암기하시고, 어때요? 밑에 있는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중에 어떤 게 더 위험하냐 이거예요. 연소의 하한계값이 계속 작아지고 있죠? 탄소, 탄화수소계에서 탄소가 점점 주렁주렁 매달릴수록 어때요? 위험도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측에 가서 보세요. 29페이지에 보면 부탄 3.7, 프로판 3.5, 에탄 3.1, 메탄 2가 됩니다. 이것을 숫자를 다 암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근데 메탄은 뭐예요? 매어 15야. 프로판은 2195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셔도 됩니다. 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가 암산을 잘 못하네요. 아까 우리 연소의 범위와 위험도에서 보면 이쪽 좀 보시면 A와 B를 놓고 우리 잠깐 이야기했었죠? 자, A는 연수의 범위가 30에서 40. B는 어떻게 했어요? 10에서
20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우리가 위험도를 계산하면서 제가 암산으로 하면서 제가 뭐라고 적었어요? 2라고 적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잘못됐죠? 네,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요? 10은 20 마이너스 10 어떻게 돼요? 1이 되죠. 그죠? 그죠? 근데 제가 뭐라고 적었어요? 아,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이럴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웃죠? 정말로 나타납니다. 제가 항상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드리지만 정말로 재미있는 것은 100문제 풀 때 한 문제는 꼭 이러한 것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100문제 중, 우리 5과목이니까 100문제잖아요. 100문제 중에 한 문제면 이게 몇 점이에요? 1점이죠. 그러니까 100점 만점으로 100개로 본다면.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죠? 한 문제를 더 맞춘다라는, 100문제 중에 한 문제를 더 맞춘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 이렇게 다다르잖아요? 그러면 위기관리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알고 있는 것은 당연히 어때요?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틀리는 것이 정말 어때요? 어려운 겁니다. 그걸 줄여야 돼요. 이걸 줄여야 돼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실수들이 꼭 나옵니다. 그죠? 항상 나오는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 보셨던 분들 많죠? 이거 알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 생각이 안 났어. 실수네?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 됩니다.